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간 흐름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큰 차트로 볼까요? 이거구나. 이게 그 S&P 500 지수거든요. 자, 어제자로 놓고 보면 어제 28일 날 머리 들었다가 쭉 밑으로 뺐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좀 하반부로 뺐다가 들리는 것 같더니 역시 조금 아랫방향에서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그 일봉으로 보면 닥스도 볼까요? 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3월 1일자가 여기서부터거든요. 쭉 올라가더니 후반부에 다 빼먹고 끝났습니다. 닥스는. 장세가 초반부에는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후반부에 마이너스로 터닝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럽장이 보시면 이렇게 닥스. 이제 아시아장이 좀 괜찮은 것처럼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미국은 최근 이슈 동향을 보면 이게 잘 조금 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공방을 치고 있긴 한데 힘이 좀 약한 방향에서 공방을 치고 있어요. 이걸 버틴다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세차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다시 머리를 꼬물딱꼬물딱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뭐 가장 주된 이유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탕 쳐서 4%까지 찍고 아까 봤을 땐 내려왔었는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4%를 땅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이거 4% 터치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얘가 잘못하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고점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 요거네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47.4에서 47.7로 아직 수축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고 기대치보다는 좀 덜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 가격 관련된 지수가 44.5에서 51.3으로 팡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51.3으로 이 프라이스 관련된 게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터닝해서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요 얘기를 이제 해석하는 걸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의 트렌드가 제조업 쪽에서 제조업 가격 쪽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의 트렌드가 작년 하반기까지 지난달 말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월달하고 2월달 지나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0.25포인트가 아니고 0.5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눈치 보기 열심히 해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반응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전 얼마 전 그 100억 달러 대 위로 퉁 튀어서 올라간 뒤에 여기 100억 달러 넘어섰죠. 뒤에 그런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채권은 이렇게 오늘 튀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그렇지 못했죠. 이런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췄는데 그 속도 늦춘 게 다시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CME 이 패드워치 툴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74에서 73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여기 일간이 24참. 그래서 23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30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게 0.2 올리는 거고요. 3월달에 이게 0.5 올리는 거거든요. 점점 이게 속도가 늘어나고 있죠, 얘가. 이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압력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표를 보면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거든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는 아직 제가 동영이 나온 줄 알고 뭐 아래 나오거든요. 말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12월 거네요. 이건 의미가 없고 이게 경기실사지수거든요. 경기실사지수하고 심리지수인데 약간 비제조업 쪽에서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도 개선이 되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것도 계절 조정치로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원래처럼 떨어졌고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조금 퇴색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비제조업 부분, 서비스업 부분이겠죠. 그게 살짝 둘 다 반등하면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같이 합한 ESI 지수가 보시면 추세선상으로는 아직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 실제치, 순환변동치 아니고 실제치를 놓고 보면 이 하락 강도가 좀씩 떨어지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이제 BSI고 CSI가 혼합한 거거든요. 그거 중에 이제 미래 주로 전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바닥을 치고 개선되려고 하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서 넘어가는 중국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개선이 되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그럴 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 쪽으로 넘어가려나 심리가 이렇게 하고 지금 뉴스보도에 이게 난리거든요. 지금 반도체 40% 넘게 폭락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일단 반도체 말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출 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빠졌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16.6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 강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수입은 오히려 플러스로 터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이 금액이거든요. 얘가 수출이 금액이에요. 이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출액인데 수출액이 있는데 반도체가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42.5% 전년 동기 대비 빠졌죠. 근데 이건 금액이고 왜 이 금액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수출 단가하고 수입 단가의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빨간 게 수출 단가고 수입 단가인데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량을 수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출 금액은 줄겠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것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세계무역협회 협의회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물량이고 이게 금액 단위거든요. 그래서 금액 단위로는 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물량 단위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출 관련된 금액이 떨어지니까 금액 단위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같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반도체가 충격이 센 거는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걸 볼까요?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동향인데 요거는 수출액이고요. 수출액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바로 밑에 있었네요. 여기 위에 게 이제 수출액이고, 요 수출액 대비 증감률이고, 그럼 여기 보면 7.5라고 돼 있죠. 이건 반도체만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수출 물량이 있잖아요.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물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 단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개선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건데 문제는 사실 물량까지 빠지고 금액까지 빠지면 둘 다 전체적으로 위축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좋지는 않은데 물량은 그래도 플러스로 터닝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무조건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역의 한 20% 정도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늘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사실. 하나 더 보면 이거 보면요, 여기 낸드 차이나 플래시 마켓에서 나오는 낸드 가격이거든요. 낸드 가격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가 약간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가속화됐습니다. 가격 떨어지는 게. 뭐 디램은 뭐 여지없이 밑으로 계속 그 추세로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려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업사이클로 돌아가서 움직이는 형태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게 다운 사이클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경제가 사실 전부 다 이제 지난번에 그 경기 사이클 시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가 이 정점에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요인들 말고는 뭐 산업 동향에서 여기서 이거 말고 여기에서도 보면 일부는 괜찮고 일부는 나쁘고 그래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자동차 석유 제품 미국이나 요 중동 증가, 그래서 수출 증감률이 자동차, 석유 제품, 일반 기계 뭐 이런 것들은 또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건 늘어나고 어떤 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일부는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일부는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경기 수축 국면에 되면 다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충격이 최악의 충격으로 지금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강 후약 을 보이는 과정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경기 수축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에 경제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경기 수축의 강도가 세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주가 지수가 이 바닥을 그렸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못 버티고 얘가 아래로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은 좀 감안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 수축이나 이런 진행 과정이 지금 심리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 버티는 상황으로 가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은 흐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지금 거기까지만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표들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들이 꼬물딱꼬물딱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 기준금리 인상 0.5포인트로 가는 거 아니야? 3월 달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CPI 지수가 또 3월 달에 나오면 거기서 또 뭔가 불을 붙는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14일날 3월 14일날 CPI 지수가 나오잖아요. 이 CPI 지수가 또 한번 물을 확 들이불 수 있는 3월 22일 요때 양일간일 겁니다. 아마 그때 하기 전에 얘가 뭔가 확 들이붙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는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았는데 그런 위험성도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뭔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하게 확 꺾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심리 지수들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경제를 짓누르는 압력이 세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물가 때문에 금리가 계속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차익금리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압력을 계속 가할 거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을 짓누르는 액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용시장을 짓누르고 그게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이제 소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제조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터닝해서 넘어가는 게 후반부 쪽에서 올 후반부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경제 지표들이 이제 실제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리꽂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